저는 첫날 처음 쓴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고 직원 실수 때문에 숙소비 거스름돈도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가기 전에도 회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일랜드는 특유의 발음이 있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캐셔로 근무하던 초반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큰 실수를 해서 부점장님께 주의를 받았을 때 너무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날 일부러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울면서 집에 걸어갔었어요. 저는 첫날 처음 쓴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고 직원 실수 때문에 숙소비 거스름돈도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이런 실수를 겪은 뒤에 더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수행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필수적인 것들부터 휴대폰 충전기 구입, 한인마트 위치 파악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위주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렜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어요. 가자마자 해야 할 일은 휴대폰 개통이에요. 휴대폰을 개통해야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제 몸만한 캐리어를 바둥대며 끌고 있었는데 산타를 닮으신 하와이안 복장의 할아버지께서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괜찮냐고 물어봐 주신 그 첫 마디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외국에 도착한 현실을 빨리 깨닫고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첫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국 전에 회화학원을 다녀서 영어로 쉽게 소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쉽지 않았어요. 가자마자 사귄 친구가 제가 집을 얻으러 다닐 때 오늘 본방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Room is not in my heart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창피한데요. 이 사건 이후로 라디오 앱으로 아침 뉴스를 청취하고 언어 교환 앱으로 외국 친구들과 소통하며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문장 구조를 익혔습니다. 이후 영어권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저도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엔 영어로 꿈도 꿔서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읽고 쓰기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회화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직 면접을 볼 때도 제 생각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하다,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말을 뱉었어요. 저는 당시 JLPT 2급을 보고 워홀을 떠났습니다. 워홀 초반에는 이라시마세 오츠카레사마 데스 라는 발음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억양도 그대로 따라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혼잣말도 일본어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도 회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일랜드는 특유의 발음이 있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워홀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 나라 발음을 최대한 많이 익혀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영토자였고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한 게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해당 국가의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소심함을 조금은 덜어내고 입 밖으로 말을 계속 꺼내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호주의 낯선 환경에 감탄했고 정말 넓게 펼쳐진 이국적인 하늘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외국인 쉐어룸에 살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고 서툰 영어 때문에 일도 잘 구해지지 않아서 전 재산이 16,000원만 남았어요. 낯선 곳에서 감정적인 어려움, 또 금전적인 현실적 어려움이 몰려왔던 게 정말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호주가 아름다워 보이고 일도 마음먹으면 쉽게 구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소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2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실수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어요. 내가 캐셔로 근무하던 초반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큰 실수를 해서 부점장님께 주의를 받았을 때 너무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날 일부러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울면서 집에 걸어갔었어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초반 코로나가 터져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워킹홀리데이를 즐기기 어려웠어요. 워홀들끼리 얘기하는 369 법칙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이 지날 때마다 워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시기인데요. 저는 9개월 때 워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웠던 목표에 게을러지고 안정감을 느끼며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리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 어느새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과 오지잡에 도전하지 못한 게 후회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는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시간 제한, 나이 제한이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거든요.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니까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큰 경험이 쌓인 거고 그 경험 자체로 값지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 아닐까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값진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니까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당장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